사육사와 함께 나타난 새 한 마리에 온 시선을 빼앗긴 아이들. 이 동물의 이름은 말똥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매예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물이고요. 근데 말똥갈이 머리 보니까 머리에 뭐가 있어요? 말똥이요? 얼굴 가리기. 후드라고 하고요. 한때는 흔한 맹금류였던 말똥갈이. 하지만 남획과 환경오염 등으로 줄어들고 있어 이제는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동물 2급으로 지정돼 있다. 정말로 이제 맹금류의 그 날카로운 그 매서움을 딱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먹이를 한번 줘볼 텐데요. 자연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동물들을 코앞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동물원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일 것이다. 철창을 벗어나 울타리를 넘어 사람과 조금씩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는 동물들. 최근 달라지고 있는 동물원의 모습 중 하나다. 이러한 풍경은 동물원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동물원에서 가장 큰 키를 자랑하는 기린.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동물과 사람이 교감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물원. 동물들의 행동을 연구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야생 상태에서 동물들의 습성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다. 큰 키와 긴 혀를 이용해 먹이를 먹는 기린. 그래서 먹이를 높은 곳에 매달기 시작했다. 키보다 낮은 곳에 있는 먹이를 먹을 때와는 달리 기린들의 행동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활동량도 늘어났다. 동물의 습성을 최대한 살려 놀이를 통해 사냥을 하듯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덕택이다. 이는 동물행동 풍부화 관리의 일환으로 동물들을 단조로운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불만을 해소하고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서울동물원은 2년 전부터 동물행동 풍부화 관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기린이 원래 야생에서는 아카시아 나뭇잎을 주식으로 먹고 있거든요. 근데 동물원에서는 매일매일 신선한 이 나뭇잎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행동 풍부화의 일환으로서 먹이를 이렇게 야생과 비슷한 먹이를 달아줘서 동물들이 이렇게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동물행동 풍부화 관리는 생태동물원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더위가 한창이던 6월 말, 오랑우탄의 야외 방사장이 조용하다. 더위와 무료함에 지친 것일까? 오랑우탄들이 나무 위에서 꿈쩍도 않는다. 이럴 땐 유인원들의 호기심을 발동시킬 만한 사육사들의 특별 간식이 대동된다. 먹이를 이용해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도 행동 풍부화의 일환이다. 오랑우탄들에게 전해진 특별 간식은 꽁꽁 얼린 음료수. 음료수가 든 플라스틱 병을 보자마자 집어들고 먹기 바쁘다. 음료수가 잘 나오지 않자 입구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바닥에 내리쳐보기도 하고 갖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고래나, 너 이거 먹자. 고래나! 서울동물원 유인원관에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로랜드 고릴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서울동물원에서만 로랜드 고릴라를 만날 수 있다. 현재 야생에서 고릴라가 살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뿐. 그곳에서도 4아종 가운데 3아종이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동물원에 살고 있는 고릴라 부부는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살아 올해로 각각 39과 44이 된 고령동물. 그만큼 사육사들의 보살핌도 각별하다. 특히 서울동물원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수컷 고릴라 고리롱은 이곳의 산 역사이기도 하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세를 보지 못해 향후 국내에서 고릴라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플라스틱에 든 음료수를 먹는 모습도 한껏 여유롭고 익숙해 보이는 고리롱. 호기심이 많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영장류답게 처음 보는 물건도 금세 다루는 법을 터득해낸다. 이처럼 동물행동 풍부화 관리는 100년 전 미국의 한 학자가 영장류 동물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환경을 바꿔주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다. 동물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동물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하나는 공간적으로 협소하다는 문제점, 두 번째로는 먹이를 찾아다니기 위한 행동을 안 한다는 거.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무료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행동 반경을 넓혀줄 수 있는 거. 예를 들자면은 먹이를 다양하게 숨겨놓거나 아니면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놀잇감을 배치를 해서 이런 운동성을 증가시키고 또한 하나의 사고력을 좀 높여가지고 무료함을 달래주고 운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그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원이 동물 복지에 눈을 뜨게 되면서 서식 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쇠창살과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내고 자연 상태의 서식 환경을 재현해내기 시작한 것이다. 양옆에 갈기가 매력적인 바바리앙도 2년 전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었다. 바위 타기의 명수라 불리는 바바리앙은 주로 바위가 있는 곳이나 구릉지에서 서식한다. 이들의 서식 환경을 고려해 외국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디자인 심의를 거쳐 높이 9m, 폭 12.5m의 인조 바위산을 만들었다. 점프와 바위 타기를 잘하는 바바리앙의 행동은 더욱더 경쾌해졌다. 인공 돌산으로 인해 발굽이 자연스럽게 깎여나가 매년 발굽을 베어내야 하는 수고도 덜게 됐다. 사막에서 몸을 세우고 주위를 살피는 깜찍한 행동으로 인기가 높은 미어캣. 이들의 동물사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철조망을 없애고 바닥에는 콘크리트 대신 흙을 두껍게 덮고 그 아래에는 열선을 깔았다. 그리고 열등을 설치해 따뜻한 난방 시설을 갖춘 야외 방사장으로 탈바꿈했다. 적들을 경계하며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습성을 고려해 천연 고목나무와 인조 고목나무를 활용한 동굴도 만들어주었다. 서식 환경이 자연 친화적으로 바뀌자 미어캣의 습성도 전보다 훨씬 살아났다. 동물의 입장에서 먹고 놀고 생각하기 시작한 동물원. 동물원에서 서식 환경을 제일 먼저 바꾸기 시작한 곳은 유인원관이다.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등이 살고 있는 유인원관. 먼저 기존보다 공간을 3.5배 넓혔다. 실내 공간이나 야외 방사장은 그들의 야생 습성이 살아나도록 바꿨다.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내고 잔디와 나무를 심어 나무 타기를 하거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했다. 저희가 느끼는 동물이란, 가까이서 느끼는 동물이란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사람처럼 마치 친구처럼 다가오는 하나의 가치를 지닌 개체의 동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도감처럼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그들의 가치를 어떻게 해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라든가 자연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사는지, 우리랑 다른 습관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게 했고요. 동물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물들이 받을 스트레스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서울동물원에서 연장자인 로랜드 고릴라 방사장. 이곳은 관람창에 격자로 나무를 덧대어 고릴라들의 노출을 최대한으로 줄였다.
커다란 몸집에 다소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있어 사나워 보이지만 고릴라는 수줍음이 많은 동물이다. 관람객의 시선을 그대로 받게 되면 불안함을 느낀다. 고릴라가 나무나 바위 틈에 몸을 숨기는 것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다. 카메라의 시선을 느꼈는지 이내 오두막 안으로 숨어버리는 고리나. 이런 고릴라의 습성을 고려해 서울동물원은 특별한 관람법을 고안해냈다. 이른바 몰래 관찰장. 말 그대로 고릴라가 눈치채지 못하게 본다는 것이다. 유리창에 특수 필름 처리를 해서 밖에서 관람객들은 고릴라를 볼 수 있지만 고릴라는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만든 것이다. (100년) 동안 조금씩 발전해온 서울동물원. 그 시작은 1909년 창경궁에 만들어진 동물원이었다. 창경궁 동물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으로 서울 사람들의 나들이 장소로 각광받았다. 이후 1984년 지금의 자리로 옮기게 됐고 320종류 3,000마리의 동물을 보유한 수준급 동물원으로 탈바꿈했다. 동물원의 기능과 역할은 전통적으로 4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맨 먼저 일반인들에게 여가의 공간, 휴식의 공간, 이러한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동물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이러한 교육의 역할, 또한 동물의 생태나 질병, 동물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연구의 기능, 마지막으로 최근에 와서 중요시되고 있는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존의 그러한 기능, 이렇게 4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나 오염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생태계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동물들. 급기야 사람들은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동물들에 대해서는 특별 보호 지정을 내리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토종동물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복원해내려는 학계의 움직임도 적지 않다. 이러한 자연계의 현상은 동물원의 역할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동물원은 위기에 처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기도 한다. 동물원은 더 이상 단순한 전시, 관람의 기능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굉장히 친숙하다 보니까 장난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울동물원에는 사육사의 각별한 보살핌을 받는 동물이 있다. 대머리 독수리 사랑이다. 다른 녀석들과는 달리 사육사가 직접 먹이를 먹여줘야 한다. 3살. 저희 사랑이가 동안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맹금류의 보통 특징인 갈고리 모양 형태의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리 형태는 질긴 고기를 잘게 찢어 먹을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사랑이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부리는커녕 부리가 휘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먹이조차 집어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먹이를 줘야지만이 생활이 가능한 독수리고요. 맹금류 같은 경우에는 1년 있으면 어미로 독립을 하는데, 독립하기 전까지는 어미가 이제 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자랐지만, 독립하고 나서는 스스로가 먹이를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탈진하여 쓰러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는 이곳에서 보호를 받으며 6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동물원의 긍정적인 변화들은 새로운 생명들을 탄생시키고 동물원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9,900제곱미터,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큰 물세장. 동물원 안의 풍경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새들의 습성과 서식 환경을 고려해 최대한 자연의 모습을 재현해냈다. 나무와 돌을 이용해 숲처럼 꾸며놓은 이곳에는 고니, 두루미, 황새 등 15종의 200여 마리가 이곳에 살고 있다.
서식 환경에 변하는 뜻밖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자연부화로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천으로 이전해 단 한 번도 부화에 성공하지 못해 애를 태우던 두루미는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있다. 큰 물새장의 식구가 늘 때마다 사육사의 손발도 더욱 바빠진다. 요즘 진한 사육사가 매일 들리는 곳은 큰 물새장의 한켠에 숨겨져 있는 특별 번식장이다. 한 달 전에도 이곳에 경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루미 2마리가 새로 태어난 것이다. 짝짓기 기미가 보이면 조용하고 사람들의 이목으로부터 가려지는 곳에 특별 번식장을 마련해 준 것도 도움이 컸다. 두루미의 경우 매년 4마리에서 6마리가 새롭게 태어나 이제는 33마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다. 주로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두루미는 약 6개월 정도 어미의 보호를 받고 자라게 된다. 자연 부화가 된 친구들이고요. 한 2달이 아니지 한 달 정도, 4주 정도 된 친구들이에요. 저 친구들이 이제 어미랑 같이 한 1년 정도 생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새끼들끼리 따로 모아서 밖에 나갈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한 2살 정도 되면은 밖에 나가서 관람객들한테 전시가 됩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성장 속도는 빨라요. 한 3개월 정도면은 새끼가 어른 키 정도 크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어미가 저렇게 먹이를 직접 먹이면서 키우게 되죠. 예. 겨울철새인 두루미는 과거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한국에 찾아와 겨울을 났으나 지금은 적은 개체수만이 일부 지역을 찾아와 겨울을 나고 있어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천연기념물 202호로 지정된 두루미. 이제 동물원은 희귀조류 번식장으로서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 큰 물새장에는 또 다른 귀한 생명이 있다. 천연기념물 199호로 지정된 황새다. 지난 2007년에는 국내 동물원 최초로 3마리를 자연번식 부화에 성공했다. 이후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자연부화에 성공해 개체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하지만 서울동물원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종 다양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 청원권에 있는 한국황새보건센터. 서울동물원은 국내 유일의 황새보건 연구기관인 이곳과 2년 전 황새를 2마리 맞교환했다. 한국 황새의 근친교배 방지와 혈통갱신을 위해서였다. 야생에서 황새가 점점 자취를 감추자 이곳의 책임자 박시룡 교수는 14년 전 일본과 러시아에서 황새를 들여와 보건 연구를 시작했다. 개체수를 야생에서 꾸준히 2002년까지 이제 4마리, 어느 해에는 2마리 이런 식으로 계속 야생 개체수를 들여와서 지금 야생 개체수가 한 30여 마리가 이제 야생에서 온 개체수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증식해서 금년까지 총 97마리로 이제 황새 개체수가 확보가 된 거죠. 황새 보건 연구에 돌입한 지 7년 만인 지난 2002년 황새 보건센터는 세계에서 4번째로 황새 인공 번식에 성공했다. 이듬해에는 어미 황새가 알을 품어 새끼를 직접 길러내는 자연 번식마저 이뤄냈다. 현재 황새 보건센터는 황새의 자연 번식률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려 올해는 24마리가 번식에 성공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내 농촌 어디에서나 번식하던 텃새였지만 생태계 파괴로 이제는 국제적 보호조류 멸종위기 1급 동물로 지정될 만큼 귀한 존재가 됐다. 황새보건센터는 황새보건에 그치지 않고 황새를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서식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 나무들이 이제 물풀의 나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2년째, 3년째 들어간 것 같으네요. 과거에
황새들이 둥지 틀었던 나무들이 이렇게 몇 종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아주 큰 나무. 그래서 지금 물풀의 나무가 과거에 많이 황새들이 둥지 틀었던 나무 중에 하나였고. 지난 2007년엔 황새 한 쌍을 청원군 한 마을에 시험 방사하기도 했다. 황새 복원 연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황새가 살 수 있는 서식지 복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황새는 과거에 주로 이제 서식지가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농촌 마을이었기 때문에 또 둥지도 바로 이제 사람이 사는 집 옆에 큰 나무에다 둥지 틀고 살았어요. 그리고 먹이 서식지는 주로 이제 농경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서식지 복원이 이제 앞으로의 큰 과제입니다. 멸종위기 동물들의 보고가 되고 있는 동물원. 그 진화는 이제 생태동물원을 향하고 있다. 동물들의 서식지 환경과 비슷한 여건을 조성해 자연보존의 가치를 알리고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존, 번식시키는 데까지 앞장선다는 것이다. 동물원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더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서울동물원에서도 희귀동물들의 보건 번식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일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상반기에만 12종의 희귀동물 21마리가 태어났다. 그중 가장 반가운 소식은 말승냥이로 불리는 한국늑대의 탄생이다. 북한에서 들여온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출산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달 4월에 태어난 말승냥이는 인공보육장에서 코요테와 함께 사육사들의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 태어난 지 이제 2개월 남짓된 말승냥이. 야생의 습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 식욕이 왕성하다. 야! 심지어 코요테의 먹이까지 탐낸다. 사육사가 눈치채자 크고 날카로운 송곳니로 먹이를 물고는 잽싸게 도망다닌다. 말승냥이는 각 지역에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국제 보호동물로 지정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에서 생존이 확인되지 않아 멸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육사 덕분에 간신히 먹을 것을 챙긴 코요테. 말승냥이와 같이 사라진 토종동물의 탄생은 생태계 복원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 한국 땅에는 늑대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지금 뭐 거의 뭐 멸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북한 쪽에 자생하는 그런 토종 동물을 데려다가 우리가 이제 번식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생각하기에도 많은 개체를 확보하고 또 좀 더 많은 개체를 또 교류를 통해서 더 데리고 와서 근친을 막고 수를 많이 확보해서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리산 반달곰보다는 사람한테 이 위협적인 게 훨씬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예. 자연을 다시 환원을 시켜서 다시금 살 수 있게끔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귀한 생명들은 동물원에서 어떻게 탄생하고 있는 것일까? 관람객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특별한 공간에 그 비결이 숨어 있다. 이곳은 종보존센터. 국내에서 개체 확보가 어려운 늑대와 여우 같은 멸종 위기종을 해외에서 확보하고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 자연 번식 및 인공 번식을 유도하는 것이다. 서울동물원은 늑대와 함께 토종 붉은 여우를 중국에서 들여와 본격적인 토종 야생여우 복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토종 여우에 대한 보유 현황은
1980년대 이후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지난 2004년 강원도에서 마지막으로 사체가 발견돼 복원에 대한 학계와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생김새부터가 흥미로운 이 동물은 스라소니. 흡사 호랑이를 연상케 할 정도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스라소니는 매우 민첩해서 나무를 잘 타며 사냥 때는 한 곳에 숨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일순간에 치명적 공격을 가한다. 자신보다 덩치가 큰 노루도 서슴지 않고 사냥하는 스라소니는 생태계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 하지만 야생에서 그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환경 파괴로 먹이 사슬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최상위 포식자도 안전한 서식지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세를 보기 위해 특별 번식장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스라소니. 언제쯤 희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한편 이세 번식에 성공한 동물도 있다. 여기는 이제 멸종위기 종 중에 이제 사계입니다. 뭐 고양이 크기 정도 되는 그런 종인데 우리 자그마한 호랑이과에 속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번에 번식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번식을 했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새끼하고 어미랑 같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지난 5월 초 살기, 자연 번식에 성공한 것이다. 번식장 안쪽에 마련된 상자 안에는 이제 갓 생후 2달을 맞은 새끼삭 4마리가 몸을 숨기고 있다. 살쾡이로 불리는 살은 우리나라에 살던 4종류 고양이과 동물 중 유일하게 그 개체를 유지하고 있는 동물이다. 하지만 환경 파괴로 인해 그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 보호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동물원의 아기동물 보육실. 2마리의 아기 유인원이 지난 4월 인공보육장 생활을 마치고 이곳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엄마 갑순이와 아빠 용룡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침팬지 광복이는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에 태어나 붙여진 이름. 초산이었던 엄마 침팬지는 출산 후 6시간이 지나도록 광복이를 돌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인공보육장으로 옮겨져 사육사 손에서 자라고 있다. 이제는 이곳 아기동물 보육실로 옮겨져 다른 침팬지들과 생활할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인공포육장에 있지 않고 여기 유인원과 인공포육실이 따로 있는 이유가 엄마 소리가 여기서 들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족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냄새도 나거든요. 이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다 통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이제 몸을 가는 정도 나이가 되면 여기서 엄마가 오면 얼굴 익히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 이제 여기서 서로 접촉을 해서 서로 자신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무리에 들어가는 데가 쉬운 단계로죠. 그래서 여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 침팬지와 함께 지내는 이 녀석은 오랑우탄 백석이. 어미가 노산으로 모유가 부족해 이곳에서 지내게 됐다. 아기동물 보육실은 밀림 속 서식 환경을 재현한 정글짐을 비롯해 나무 조형물, 모빌 등을 설치해 아기 유인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인지 능력 개발과 어미와의 얼굴 익히기 과정을 거친 뒤 향후 어미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편 유인원관에서는 특별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빨이 많이 상해서 익히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는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수컷 고릴라 고리롱을 위해 사육사들이 푹 익힌 닭과 삶은 고구마를 준비했다. 이 특별식에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는데 바로 고릴라의 이세 만들기 프로젝트다. 수컷 고릴라 고리롱이 이곳에서 생활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후손을 보지 못한 것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릴라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동물원. 하지만 이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수컷한테는 좀 기력을 좀 좋게 하는 약이고 암컷한테는 이제 배란이 잘 되게 좀 유도를 하는 약이고 저희가 이제 고릴라를 집어 넣으면서 3알씩 하루 이제 먹이고 있습니다. 그냥은 또 얘네가 잘 안 먹으니까 그리고 얘네가 좋아하는 우유 같은 거 이제 타가지고 먹이고 있는 거죠. 수줍음이 많고 소심한 수컷 고릴라 고리롱에 비해 암컷 고릴라 고리나는 거칠고 성격도 강하다고 한다. 고리나가 곁을 잘 내주지 않아 번식이 쉽지 않았다는데. 그래서 이번엔 특단의 조치로 호르몬제를 이용해 자연 번식을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동물원에서 고릴라가 자연 번식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사라져가는 멸종위기 동물을 지키고 보호하는 등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동물원의 역할이 더욱더 의미를 가질 것이다. 지난해 서울동물원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처음으로 히말라얀 타알의 인공 번식에 성공했다. 세계적으로 멸종위기 근접종으로 구분돼 보호받고 있는 히말라얀 타알. 서울동물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체수는 29마리. 구제역으로 우제목 동물들의 국제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히말라얀 타알 역시 번식이 없으면 멸종위기에 놓이게 된다. 서울동물원은 히말라얀 타알의 안정적인 번식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개체마다 일련 번호를 달아 한정된 공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근친교배를 방지하기 시작했다. 이제 뭐 근친 번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개체 표식을 해서 이제 뭐 사육 번식을 한다 치면은 그 동물군 내에 유전적인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울동물원의 과학적인 사육관리 작업은 유전자 분석, 기록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서울동물원은 지난 2000년 환경부로부터 서식지회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후 동물연구실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우리나라 토종동물들을 번식시키기 위해 종 다양성을 유지하고 근친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적인 개체 관리 및 유전자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건 늑대 연기사혈인데요. 이제 늑대 한 마리가 새롭게 도입이 되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제 원에 보유하고 있는 늑대와 동일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기사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물의 유전자 분석이 끝나면 전 세계 동물들의 유전자 데이터와 대조해 혈통을 보존하는 동시에 근친교배를 막게 된다. 그런가요? 말고요. 제 유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곳에서는 멸종위기 동물의 번식을 위해 생식세포 은행도 운영하고 있다. 동물 36종, 300여 마리의 생식세포를 채취해 냉동 보관 중인데 저장된 정자들은 100년 뒤에도 인공수정 시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최근 히말라얀 타알의 인공수정이다. 세계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히말라얀 타알의 인공번식 출산 프로젝트. 이번 연구의 성과는 학계에 다양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번호님도 8번이지? 인공수정을 통한 임신이 성공함으로써 사냥 등 멸종위기에 놓인 한국의 천연기념물 동물 등의 번식과 자체종 보유 능력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직각 방향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좀 돌아봐. 됐어. 지난해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호르몬의 종류와 주사 용량, 적정 정액 주입 시기와 농도 등을 달리해가며 인공수정을 시도한 연구진. 지난해 12월에는 암컷 8마리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시도했고 그중 4마리에서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임신한 히말라얀 타알은 7월 중순쯤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연구는 더 이상 해외에서 들여올 수 없는 동물들을 안정적으로 번식시킬 가능성을 더욱더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연구진은 이번에 확립된 인공번식 기법을 토대로 체외 수정과 수정란 자궁내 이식 등으로 연구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연구는 앞으로 동물원이 해야 하는 역할과 기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이제 그 자궁 안에 들어있는 태아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태아가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척추, 태아의 척추고 이렇게 보이시는 부분이 갈비뼈고 그리고 이제 척추를 쭉 따라가시면은 태아의 머리까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태아를 감싸고 있는 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자궁 안에 있는 모습이고 이 안쪽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이 부분이 다 자궁이에요, 자궁. 100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온 동물원. 더 이상 동물원은 사람들의 휴식 공간, 놀이터의 기능에만 만족하지 않는다.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지켜내는 멸종위기종의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동물원은 정보전 센터로서의 역할이 가장 강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리의 기술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한 번식 증식 기술, 수정란 이식이라든지 복제 기술 이러한 첨단 기술을 응용한 어떤 증식 기술을 확보하는 일 이런 것이 동물원의 또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말 서울동물원의 사육사들과 연구진들이 서울의 한 야산을 찾았다. 동물원에서 키우던 동물들을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서울동물원은 다람쥐 80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최근 개발로 인해 서식 환경이 바뀌면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든 다람쥐. 청계산 서식 환경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에 대량으로 방사하기로 한 것이다. 2002년 보호종으로 지정된 족제비 2마리도 동물원을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난생 처음 우리를 벗어나 넓은 세상을 맞게 된 족제비. 이렇듯 동물원은 다양한 생명들을 통해 자연과 맞닿아 있다. 때론 편안한 여가시설로, 때론 희귀동물들을 볼 수 있는 교육시설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동물원.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생명을 길러내고 또 그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생태계 복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매일 150여 종의 생물이 사라져가고 있다. 반대로 동물원에서는 해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복원해내는데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동물원의 진화가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